해남을 중심으로 태양광 전기를 활용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 단지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삼성물산과 LG CNS 등 7개 기업이 참여하는데 4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25동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어린이동물원에 경사가 났습니다. 박람회 개막을 기념해 입주한 다람쥐 원숭이 사이에서 첫 아기 원숭이가 태어났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앞으로 1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지성 호우가 우려되는 만큼 침수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범죄의 연관성과 대응책을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해남을 중심으로 태양광 전기를 활용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 단지 조성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투자기업을 비롯한 전라남도, 해남군, 한국전력, 전남개발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솔라시도 기업도시 일대 이른바 데이터 센터 파크를 조성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조성에는 삼성물산과 LG CNS, NH투자증권, 보성산업 등 투자기업 7곳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각 기업들은 4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25동을 오는 2037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치르고 있는 국가정원에 경사가 났습니다. 박람회 개막을 기념해 입주한 다람쥐 원숭이 무리에서 첫 아기 원숭이가 탄생했는데요. 어미 원숭이 등에 업혀 보살핌을 받고 있는 아기 원숭이를 서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서문에 위치한 어린이 동물원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기념해 입주한 다람쥐 원숭이 10마리가 모여있는 공간. 지난 7일 이곳에서 첫 아기 원숭이가 탄생했습니다. 엄마 등에 매달려 잠을 자고 있는 아기 원숭이. 다 큰 성체 몸 길이도 최대 30cm 남짓한데 태어난 지 3주 된 아기 원숭이는 7cm 정도로 작습니다. 동물원 측은 아직 아기 원숭이의 성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미가 수유를 할 때만 잠깐 가슴 쪽으로 이동할 뿐 24시간 어미 등에 업혀 보살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아기 원숭이는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체중이나 이런 건 재지 않고 육안으로만 성장 과정을 살피고 있어서 지금은 일단은 엄마 젖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그 정도 알 수 있어요. 주로 아마존강 일대에 500여 마리 이상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 다람쥐 원숭이. 24가지 정도의 다른 의미를 가진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이 소리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포식자의 침입을 알리는 등 영장류 중에서도 똑똑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람쥐 원숭이의 식단은 견과류나 과일류. 과일도 껍질을 손으로 하나하나 벗겨내서 알맹이만 섭취하는 영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관람객들도 첫 아기 다람쥐 원숭이 탄생 소식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를 전합니다. 순천만을 특별한 계기 없이 그냥 들르게 됐는데 아기 원숭이가 탄생했다고 하니 너무 축하하고요. 튼튼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찬물범과 공작,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 등 70여 종 1,200여 마리의 동물을 만나볼 수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어린이 동물원. 국가정원 첫 아기 다람쥐 원숭이는 전국민 이름 공모를 통해 오는 27일 정식 이름이 생길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최대 1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주 기상청은 25일 오전까지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적게는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 광주와 전남 서남권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전남은 지난 24일 아침 8시까지 신안 비금과 진도 지산 등 180mm 넘게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목포와 무안, 영암의 도로가 빗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남에 하루 최대 65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목포에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침수 피해를 입었던 석현 삼거리 일대가 또다시 물에 잠겨 왕복 8차선 도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목포 대양동에서는 굴다리가 물에 잠겨 시민들이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했고 해남 황산, 진도 고군면의 주택과 영암 355 일대 도로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남은 지난 23일 저녁 6시를 기해 진도 의신 143mm, 장흥 107mm, 무안 90mm, 목포 89mm 등 많게는 10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이 법무부 차원의 묻지마 범죄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간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에게 묻지마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소 의원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범죄에 대해 대책과 입법안이 나오고 있지만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옛날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발생한 이런 무차별 범죄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또 무차별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곽대경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무차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범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흉악한 범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연이어 발생한 이유, 관련성이 있을까요? 지금 발생한 그런 범죄들의 특성들은 사회적 외톨이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분노나 불만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더 이상 자기가 이제 참지 못하는 그런 임계점을 넘은 그런 상황에서 폭력적인 공격 행동을 한 그런 범죄 행동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범행 수법들은 그 일부 참고를 할 수 있겠지만 전혀 앞에 발생한 사건을 보고 그대로 그 다음 사건들이 따라서 한 모방 범죄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이상 자기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한 사회에 대한 분노나 이제 불만 이런 것들을 폭력적인 그런 공격 행동이라는 잘못된 그런 행동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러한 무차별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는 어떻게 방어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이 가능하면 그런 범죄가 이제 발생하는 현장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고 이제 떨어지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바로 그냥 눈앞에서 이런 상황을 갖다가 맞이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는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공격해 오는 그런 행동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몸에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긴 우산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걸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남성들은 필요하다면 겉옷을 벗어서 윗옷으로 이제 첫 번째 이제 공격을 피하더라도 그렇게 피하고 옆으로 빨리 도망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서 정부는 의무경찰제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경찰은 순찰과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범죄 예방에는 충분한 예방 대책이란 것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 범죄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미리 대비를 하고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란 거죠. 그래서 항상 범죄 예방은 아주 만족할 만큼 완벽하게 예방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찰에서 의경제도를 다시 이제 부활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을 해서 그만큼 거리에서
경찰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이제 숫자를 늘림으로써 경찰의 가시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범죄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이런 수준을 좀 낮추는 데 이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곽대경 교수와 무차별 범죄 대응책들 짚어봤습니다. 전남도가 강진 음천사 목조보살 좌상 등 6건을 도유형문화재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전남도 신규 유형문화재는 강진 음천사 목조보살 좌상과 화방사 나한상 일괄, 영암 박동열 신도비, 영광 불갑사 법고 등 6건입니다. 고흥 성산사 성주이시 초상화는 문화재 지정을 예고한 상태로 앞으로 30일 동안 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목포대학교가 2022학년도 후반기 학위 수여식을 갖고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목포대는 24일 7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된 학위 수여식에서 학사 310명, 석사 113명, 박사 28명 등 모두 451명에게 학위를 전달하고 성적 우수자 7명에게는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목포대는 또 복수학위제를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명문대인 ITS 대학 졸업 예정자들에게도 학위를 전달하고 34명 가운데 4명은 조선해양 분야 기업의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과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목포시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과제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교통과 복지, 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광역 단위의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 실무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앞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목포교육지원청에 신안군 농산물 구매 확대를 요청했고 시내버스 운행구간 확대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연계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 해상 WShow 정기 공연이 8월 26일부터 평화광장 해상무대 일원에서 재개됩니다. 목포시는 정기 공연에서 바다 위에 쏘아올린 불꽃을 배경 삼아 현대음악과 우리 고유의 북소리가 어우러진 콘서트형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목포 해상 WShow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에 진행되고 오는 10월과 11월은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기념하는 특별 공연이 펼쳐집니다. 순천 지역 시민과 청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 다양한 장학금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자격증을 취득한 시민 누구에게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플러스 알파 장학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순천시 거주자가 어학시험이나 IT 자격증, 나무의사 취득 시 학업 장려금 30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남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전남 구직자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통해 자격증 취득 시 시험 응시료 5만 원이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 일자리 종합센터나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광양시가 배알도 망덕포구 일대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합니다. 광양시는 망덕포구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별해는 다리부터 배알도, 해맞이 다리까지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25일 저녁 8시 점등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번 사업은 지난달 공사를 완료했으며 3주 동안의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점등이 이뤄집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귀농창업과 주택구입 지원 사업에 고흥군이 전남권 최대 자금을 배정받았습니다. 고흥군은 상반기 34명에 이어 추가로 28명이 선정돼 총 60여 명에게 120억 규모의 귀농 융자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을 연 1.5% 대출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순천시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위기 가구를 신고한 주민에게 한 건당 5만 원씩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